루츠 스파이 007입니다. 근데 여기 레몬 두 개랑 바나나랑 있어서 그냥 그림이 네, 모르셨죠? 네. 007까지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루츠 스파이 007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림들이 동물 친구들이 과일을 막 훔쳐가고 있고 그다음에 파파농부가 따라오면서 막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라이너 크니지아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구성물은요. 이렇게 농장이 6개가 들어 있습니다. 농장에 6개가 있는데요. 2개에는 파파농부와 데일리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는 농장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1번부터 7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7가지 과일이 1번, 2번, 6번, 7번은 2개씩, 3번, 4번, 5번은 4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카드는 똑같은 세트로 5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세트 구성은요. 1번부터 7번까지 숫자 카드와 마지막에는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지 않고 무언가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함정 카드인데요. 함정 카드 한 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트가 5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2명부터 5명까지 할 수 있고요. 8세 이상 2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상자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파농부와 데일리 캐릭터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이렇게 세워서 게임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앞면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방향이 그려져 있어요. 데일리는 시계 방향, 파파농부는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를 동그랗게 해놓으신 다음에요. 과일 토큰이 전부 20개인데요. 3명일 때는 2개씩, 4명일 때는 3개씩, 5명일 때는 남은 2개를 데일리와 파파농부가 있는 곳에 하나씩 더 놓아서 4개씩 이렇게 모두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 거라서 2개씩 한번 놓아 볼게요. 자, 과일 토큰을 섞었어요. 네. 섞어서 2개씩. 처음에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공개해서 뒤집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랜덤으로 뽑았으니까 뽑으면서 바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파파농부랑 데일리 캐릭터들을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 곳에 놓아주시면 돼요. 오늘은 보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볼게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남은 과일은 상자에 다시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요. 카드를 이제 이건 5명까지라고 했잖아요. 모두 자기 캐릭터를 선택해서 한 세트씩 나누어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잘 못 고를 때는 저는 이렇게 함정 카드들만 모아서 그중에 마음에 드는 무기를 하나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이 카드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자신의 차례가 되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신의 차례에 원하는 농장에 가셔서 카드를 하나 뒷면으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차례가 되면 다음 차례가 되면 이제 다음 사람은 이 빈 곳에 놓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놓은 곳에 또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한 농장에 놓을 수 있는 카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카드를 배치하시면 되고요. 뒷면으로 카드를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놓았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카드를 놓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카드를 놓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드를 누군가 이미 카드를 놓은 곳에 카드를 놓았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전에 놓았던 카드를 공개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함정 카드가 나왔네요. 만약에 그냥 숫자 카드가 나왔다. 그냥 숫자 카드가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하면 이 상태로 게임이 그대로 진행되면 되고요. 만약에 함정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카드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얘를 공개한 후에 어머나 함정 카드였네. 네. 이 2개의 카드는 모두 버려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만약에 데일리나 파파 농부는 농부가 있는 곳에 누군가 카드를 놓았다고 해볼게요.
여기다 카드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처음에 놓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카드를 이렇게 놓는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공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공개가 되면 파파농부는요. 지금 뒷면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파농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을 이동합니다. 자, 누군가 한 명의 스파이가 공개되는 순간 파파농부는 다른 농장을 이제 살피러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일리는요. 그럼 데일리가 있는 곳에 카드를 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카드를 놓는다라고 하면 다시 카드가 공개될 때 데일리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한 칸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 오게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데일리랑 파파농부가 같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카드를 놓는 순간 앞에 카드가 펼쳐지게 되면 네,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처음 왔을 때는 두 번째 또는 그 다음 카드가 오게 되면 카드를 펼치고 이때 파파농부도 한 칸, 데일리도 한 칸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놓는다. 만약에 내가 놓은 카드 앞에 뒤집어진 카드가 있다면 공개한다. 이게 끝이에요. 이 게임은 언제 끝나냐? 파파농구와 데일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바퀴를 돌아서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오게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파파농구와 데일리가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손에 든 카드를 사용하게 됐을 때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목표는 바로 과일 토큰에 있는 점수를 가장 많이 모으는 건데요. 점수는 어떻게 모으냐면 스파이들을 보내서 과일 토큰을 얻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농장마다 과일 토큰을 얻기 위해서 보낸 스파이들의 힘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 하나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 사람이 다음 걸 가져가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놨는데 다음에 또 같은 걸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펼쳐졌다고 하고요. 얘도 이제 마지막 종료됐을 때 펼쳐지면 같은 색깔이 여러 장일 때는요. 힘을 합쳐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둘이 힘이 같았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농장에 가서 또 둘의 힘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플레이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파파농부랑 데일리에게도 역할이 있는데요. 파파농부는요. 농장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파농부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스파이도 과일 토큰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일리는요. 더 많은 과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데일리는 동물 친구들에게 많은 과일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데일리 손에 지금 과일을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이 데일리가 가지고 있는 과일이 10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일리가 있는 곳에서 스파이들이 과일을 가져갈 때는 데일리는 10점이라서 가장 큰 과일 토큰처럼 생각하시고 나눠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과일 토큰을 다 나눠줬는데도 남았다. 그러면 그 농장에서 힘이 제일 센 스파이가 남은 과일 토큰을 모두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초록색 카드로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들은 랜덤으로 섞어서 그냥 좀 뽑아서 제가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다른 카드들을 놓을 때는 어느 위치에 놓으면 좋을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농장을 좀 선택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그냥 원하는 거 아무거나 좀 올려주시면 제가 제일 먼저 올라온 번호 칸에 놓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1번으로 할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카드를 보고요. 원하는 카드를 하나 뒤집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폴라베어 해볼게요. 몇 번에 넣을까요?
6번 엄청 빠르시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은 얘를 놓고요. 얘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요. 7을 놓았네요. 자, 이렇게 얘가 뒤집어졌으니까 파파 농부는 바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휴. 자, 농부가 다시 여기 오기 전에는 여기 과일 토큰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생각을 계속하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폴라베어 차례네요. 이번엔 어디다 놓을까요? 번에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를 펼쳐서 네, 색이 좋고 7번이 여기다 놨는데 들켰네요. 네. 자, 다음 여우요. 여우는 4번. 네, 놓겠습니다. 자, 4번 아무도 없는 곳에 농부는 있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그럼 저는요. 저는 아무도 없는 것을 좀 노려볼게요. 이번에는요. 아니야. 얘 궁금해요. 얘를 좀 펼쳐보겠습니다. 자, 2번이네요. 그러면 내가 놓은 게 잘한 건지 모르겠네. 그 다음 폴라벨. 자, 4번에 놓으면 이렇게 펼쳐지고요. 파파 농부는 다시 한 칸을 이동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차례죠. 저는요, 여기 파파 농부가 올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놓고요. 이를 뒤집어 볼게요. 4를 받네요. 네. 아까 이거 펼치고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폴라베어 해볼게요. 5번. 네, 좋아요. 5번에 놓으면 얘를 펼치면 됩니다. 7하고 오네요. 제가 수가 아직 적은데요. 그 다음에 여우는요. 3번에 놓겠습니다. 자, 3번에 그러면 얘를 조금 내리고 이쪽으로 놓을게요. 네, 그럼 저는 한 번의 데일리를 지금 저쪽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한번 보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게. 그러면 제가 아주 얘를 놓고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정이었네요. 자, 그러면 제 걸 공개하고 다행히 제가 여기에다가 데일리를 움직일 생각만 하고 2를 놨기 때문에 다행히 1만 버려줍니다. 이렇게 함정 카드가 펼쳐지면 다음에 놓았던 카드가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일리는 앞에 게 펼쳐졌기 때문에 다음 칸으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어요. 네, 같이 이동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같이 있을 때는 한 번씩 다 이동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제가 또 그쪽에 치워놓고 5번 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거지만 펼쳐져야 되고요. 네, 앞에 있는 카드가 내 거랑 같은 카드여도 무조건 앞에 비공개된 카드는 다음 카드가 오면 펼쳐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우 해볼게요. 여우는 어디로 갈까요? 1번. 1번에 놓을게요. 아무도 없는 것을 공략하겠다. 좋아요. 그럼 저는요. 2개니까 둘 중에 하나는 먹을 수 있겠지 하고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네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4번. 제가 혹시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7번을 여기다 놨었는데 네. 들어왔어요. 지금 펼쳐졌으면 데일리는 다시 한 칸을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어디다 놓을까요? 네,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저는요. 여기를 조금 숫자를 키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지고요. 그러면 1번. 네, 그러면 네. 다음, 뭐요? 4번. 네. 이렇게 펼치면 같은 색깔이 있는 것은 나중에 더해질 거니까 같은 색깔에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비공개된 것만 맨 뒤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 한 장이 남았네요.
그러면 얘를요,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농부가 지금 여기 있으면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얘를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놓고요. 얘를 펼치도록. 제가 함정을 파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 함정에 제가 푹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어요. 네. 자, 이렇게 내 함정이어도 함정에 걸리면 내 카드도 같이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농부는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카드입니다. 몇 번에 갈까요? 3번.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지고요. 자, 그러면 아직 파파농부랑 데일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오지 않았고, 그래서 게임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카드를 모두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이 종료되면 이 뒤집어져 있는 카드들을 공개하세요. 이렇게 모두 공개하시면 되고요. 공개하면서 같은 숫자 카드들을 모아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파파농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파이들은 과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버려지고요. 다음 1번부터 해볼게요. 자, 1번에는요. 1번, 3번 더해서 4, 그 다음에 2니까요. 더 숫자가 큰 노란 카드가 3, 그 다음 초록 카드가 2점의 과일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요. 7하고 그다음 4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7을 높은 게 7점, 그다음 낮은 3점을 가져갑니다. 자, 여기는요. 5점, 3점이니까요. 똑같이 4랑 2를 하나씩 나눠 가지시면 되고요. 자, 두 개를 더해서 10, 두 개를 더해서 12이기 때문에 4점, 2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7점, 5점, 7점이잖아요. 이럴 때 10점하고 7점이 같을 때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는데 힘이 같을 때는 어디로 간다? 왼쪽에 있는 농장의 스파이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는요. 보라색만 있잖아요. 그럼 이 보라색이 여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9가 돼서 더 힘이 세지겠죠. 만약에 노랑도 같이 있다면 보라, 노랑을 모두 더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같다. 여기서도 더해졌을 때 같다라고 하신다면 한 번 더 왼쪽으로 가셔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보라색이 데일리 10점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7점이 7점, 5점이 5점을 가져가서 데일리 덕분에 셋이 모두 가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에 토큰이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마지막에 남은 토큰들은 1등한 친구가 모두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게임은요. 라이너 크니지아가 만든 게임이고요. 장난꾸러기 피카 동물들이 최고의 스파이가 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파파농부의 농장에서 많은 과일들을 훔쳐서 더 많은 과일을 차지하고 싶고 그렇게 차지할 때 스파이 솜씨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파파농부는 피해야 하고 상냥한 소년 데일리아는 만나야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인업 크니지아의 작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보약 게임에는 어떤 게임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와일드 사파리랑 뻔뻔아주 치키몽키. 제가 다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작품도 같이 함께 게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림도 저희 피카픽에서 많이 만나봤던 동물 친구들이죠. 그래서 되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임 구성물 설명해 드렸고요. 과일 토큰이 20개라는 거, 그리고 농장 게임판, 그리고 스파이 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과일 토큰 수의 합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게임은요. 이렇게 정육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6개의 농장을 게임판을 동그랗게 배치하고요. 그리고 캐릭터 카드들을 나누어 가진 후에 과일 토큰들을 배치하고 게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게임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뒷면으로 카드 한 장을 내려놓으면 되고요. 이전에 놓은 카드가
이 뒷면으로 되어 있다면, 이전에 놓은 카드가 있다면 앞면으로 한 장씩 공개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공개된 카드가 함정 카드라면 자신의 카드를 공개한 후에 함정 카드와 버리시면 되고요. 숫자 카드만 있다면 상관없지만 데일리랑 파파농부가 있다면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함께 있다면 모두 이동하셔야 되고요. 저처럼 깜빡하셔서 네, 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네, 꼭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게임 종료 조건은 파파농구랑 데일리가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오거나 또는 모든 플레이어가 자신의 스파이 카드를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게임 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정리해 드렸어요. 직접 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데일리가 10점으로 계산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잊을 뻔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점수 계산하시는 거 보셨죠? 네. 녹색 카드 2개일 때는 더해서 10으로 생각하시고요. 16, 1이니까 7점, 5점, 4점 이렇게 나눠 가지신 후에 얘는 지금 4개가 있잖아요. 5인풀일 때는 한 공간에 4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것은 1등 한 친구가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게임의 재미 요소 4가지를 뽑아봤어요. 좀 휘리리 게임을 하기는 했는데 카드를 한 장 내려놓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카드를 이렇게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카드가 뭔지 궁금해. 그래서 한번 붙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카드를 보내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파파농구나 데일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농장에서 과일 토큰을 꼭 얻고 싶어. 그러면 파파농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스파이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게임을 할 때는 데일리가 언제쯤 여기쯤 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먼저 미리 스파이를 보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제가 계산한 것보다 다른 친구들이 데일리를 계속 움직여가지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와 파파농구가 내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큰 재미 요소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함정 카드. 이 게임의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보셨죠? 제가 그렇게 제가 파놓은 함정에 그렇게 걸리곤 합니다. 네, 친구들한테도 네, 이런 경험이 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내가 함정을 어디다 파놨는지 꼭 기억해야 한다, 얘들아. 잊으면 나같이 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고는 해요.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초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랑 돌봄 교실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저랑 이제 게임을 하게 됐어요. 저한테 저 카드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뒤집어진 카드를 자꾸 궁금하지 않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함정 카드인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첫 라운드에서는 너무 궁금하네 이러면서 카드를 이제 보냈어요. 카드를 보내서 열어봤는데 진짜 함정 카드였어요. 그래서 약간의 연기를 하면서 아이고 걸렸구나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재미를 좀 줘보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2번째 라운드에는 이거 뭔지 알아요? 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순진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아이 또 함정카드인데 똑같이 하네 이러면서 또 똑같이 한번 속아줄까 막 이런 마음으로 카드를 보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기에 속았어요. 네, 요즘 친구들 연기를 진짜 잘하는구나. 대신 저는 제가 파놓은 함정만 너무 일찍 파놨는데 친구가 걸리지 않아서 제가 또 걸리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함정 카드가 주는 굉장한 묘미가 있고요. 근데 함정 카드가 또 약간 이제 내 카드가 버려지기 때문에 조금 어린 친구들하고는 속상해해서 감정적인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인지하시고 아이들에게 함정 카드가 사실은 굉장한 재미를 주는 거야. 내가 좀 버려지기는 하지만 어쩔 때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잖아. 그걸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해서 미리 약간의 언지를 좀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재미 요소는 이거예요.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타파농구랑 데일리가 막 움직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게임이 굉장히 쉽게 끝나고요.
그런데 또 파파농구랑 데일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모두가 카드를 놓을 때까지 할 수 있죠. 얘가 왜 재미가 있냐면 내가 놓아야 되는 카드를 오늘은 제가 제 것만 보고 했지만 카드를 선택할 때 어떤 숫자 카드를 어디에 보내는 게 이득일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서 선택을 한다면 또 그만큼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합리적인 선택, 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시간들 전체가 되게 큰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숫자가 좀 큰 카드들을 아낀다고 나중에 좀 빵 하고 보여줘야지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빨리 끝나버리는 경우에는 굉장히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랑 하실 때 먼저 한번 해 보시고 요런 재미를 같이 느껴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어 프루츠 스파이의 재미는 바로 이겁니다. 그 4 가지. 이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랑 게임 해 보시고 또 후기로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랑 게임을 할 때 인원이 5명까지 이렇게 되고 또 하다 보면은 게임 규칙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일리랑 파파농구를 움직이는 건 뭔가 추가적인 요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요. 제가 생각한 사전 게임 활동은요. 게임 방법만을 익히기 위해서 이 게임은 3 명부터 5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둘이 할 때는 약간 재미는 없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그런데 게임 방법을 쪼끔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이 쪼끔 작은 인원들 또 많지 않은 구성물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2 개로 이렇게 소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또는 2대2로 게임을 진행하는데 작은 구성물을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해서 딱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농장 게임판이 6 개였으니까 3 개씩. 그리고 데일리랑 파파농구를 양쪽에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 토큰을요. 2 개, 2 개, 4 개, 4 개, 4 개, 2 개, 2 개였으니까 얘네들요 똑같이 하나씩, 2 개씩 요렇게 해서 10 개씩으로 딱 나눠 줍니다. 그리고 스파이 카드를 2 세트씩 사용하고 1 세트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조금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요것도 괜찮다 싶으면 한 팀은 2 명이 한 팀은 3 명이 요렇게 게임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똑같이 하시되 이때는 요렇게 좀 나누어서 게임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게임 규칙이지만 인원이 적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 게임은 연습 게임이야. 게임 방법만 익힐 거야." 하면서 돌아다니는 역할 그리고 카드를 놓는 거, 뒤집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적은 인원이 하게 되니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시간이 적어지고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게임 방법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랑 파파농구를 양쪽에 하나씩 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데일리랑 파파농구가 움직이는 것들을요. 모두 알려주되 아이들이 하나씩만 갖고 있으니까 데일리를 움직이게 하고 한 팀은 데일리를 움직이게 한 팀은 파파농구 규칙에 맞게 움직이게 한 후에 그 판만 서로 바꾸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한 번 더 게임을 진행해 보되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 이때는요 똑같이 데일리는 10 점을 주는 거고 파파농부가 있는 곳은 과일 토큰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규칙을 똑같이 적용해서 요렇게 2번 게임을 한 후에 그다음에 본 게임으로 아이들 다 같이 모여서 해 보는 걸로 해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미있게 느낄 수 있어요. 또 되게 부담이 덜할 거라서 네 그렇게 좀 해 주시 돌봄 교실이나 좀 1-2 학년 친구들이랑 처음 게임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규칙을 그냥 적용하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쪼끔 요렇게 규칙들을 변형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파파농구를 먼저 놓은 건 파파농구가 원래 농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될 존재 같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약간 스토리로 "파파농구가 과일을 지키려고 농장을 막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그런데 다음 날 데일리가 할아버지네 집에 놀러 왔잖아. 그래서 우리 동물 친구들이 너무 신나
거야. 왜냐하면 데일리는 동물 친구들을 지켜주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첫날, 다음날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이어가 주시면 또 재미있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어진 과일만 갔었는데요. 목표 과일 꼬치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게임마다 요런 변형을 좀 많이 쓰는데요. 요즘에 탕후루 되게 친구들이 좋아하고 많이들 사 먹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목표 과일 꼬치 만들기라고 했지만 탕후루를 완성하는 친구는 보너스를 얻는다라고 해서 요런 활동지 하나 정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꼬치로 만들고 싶은 과일 3 가지를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거나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서 요 3 개의 칸에 이제 자기가 얻고 싶은 과일을 이렇게 놓으면 이제 위가 첫 번째, 아래가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과일 꼬치를 완성하면 5점, 두 번째 과일 꼬치를 완성하면 3점의 보너스를 줄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애매하게 수업 시간이 10분 남았다거나 이럴 때는 게임을 한 번 더 해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다른 게임을 또 펼쳐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제목은 007 스파이 눈치 작전이라고 지어봤는데요. 테이블 가운데에다가 과일 토큰을 이렇게 뒷면으로 놓을 건데요. 과일 토큰이 모두 20개잖아요. 그중에 이제 3개를 펼쳐 놓고요. 나머지 요 2개는요. 게임을 6라운드로 진행할 거라서 2개가 남기 때문에 2개는 처음에 펼쳐 놓고 시작할 거고요. 과일 토큰하고 이렇게 게임 카드만, 스파이 카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동시에 이제 카드를 펼칠 수 있는데요. 제가 게임을 6번만 할 거라고 했잖아요. 6라운드를 하게 되면 카드가 8장이기 때문에 2장이 남아요. 그래서 게임은 6라운드 하는 중간에 2번은 2장의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해봤어요. 그러면 카드의 수를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드를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한번 놓아봤습니다. 지금 2하고 7을 동시에 낸 거고요. 2하고 6, 3하고 1, 7. 3 요렇게 냈어요. 그러면요. 이때 숫자 힘이 가장 큰 플레이어가 가장 큰 과일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숫자가 같다라고 하면 가져갈 수 없고 그 다음 차례인 플레이어가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만약에 숫자 힘이 같아서 다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요번 차례에는 지금 2하고 7, 9니까 가장 크죠. 그러면 4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2하고 6이 8이니까 또 4를 가져가고 7이 1점을 가져가서 남는 게 없지만 남는 게 생기는 경우에는요. 얘를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펼쳐 놓았던 곳에 계속 모아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아둔 건 누가 가져가냐? 누군가 함정 카드를 내면 이제 요거는 가져간 거고요. 자, 누군가 함정 카드를 낸다면 한쪽에 남은 과일들을 모아놨잖아요. 이 남은 과일들을 함정 카드를 낸 사람이 모두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맨 처음에도 제가 게임을 세팅할 때 2개를 펼쳐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 이렇게 스파이 카드 중에 함정 카드를 펼치게 되면 그때 첫 라운드부터 사용하게 되면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함정 카드가 2장 이상 펼쳐졌다 그러면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쉽게 하신다면 그냥 토큰을 몇 개씩 펼치고 카드는 한 장씩만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